네, 이제 바로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젊은 연구자와 과학자들을 앞으로 모시고 도대체 저의 이런 비전이 어떻게 달성되고 있는지 이분들의 지난 1년간 동안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네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 AI 랩스하고 제품센터에 계신 네 분입니다. 김성태, 김동영, 최세윤, 고정현 님이십니다. 박수로 한번 초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네 분이 도대체 지난 1년간 동안에 뭘 해왔는지를 같이 이야기를 좀 한 30-40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성태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실 텐데요, 아마도 루치아를 포함한 랭귀지 모델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예,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에이전틱 AI 팀 리더를 맡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네, 문서에서 에이전트 생성까지 제가 이 연결고리의 첫 시작점은 LLM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GPT 5.5랑 클로드 잘 사용하고 계시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공신력 있는 AI 모델 사이트에서 들고 온 최신 모델 순위입니다. 여기 보시면 국내 소버린 AI 모델도 지금 반열에 들어있어요. 반면에 격차가 좀 벌어져 있죠. 여기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생성형 AI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모델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거는 모델이 빠르게 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텐데, 네, 6개월 이상 프로젝트를 하면서 두 가지 측면을 한번 겪어보셨을 겁니다. 프로젝트 후반에 이 모델의 결과가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한번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생성형 AI 모델이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쏟아지는 프론티어 모델들, 바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벤치마크는요, 통신 도메인 환경에서 도구 선택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입니다. 많은 프론티어 모델들이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샘플을 보시면 질문과 도구가 구성되는 요소가 현업과는 좀 동떨어지고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른쪽에 보시면 금융권에서 실제 적용했던 질문과 도구를 모의 데이터로 세팅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같은 프론티어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정답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결론은 벤치마크 점수가 현장에서의 능력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복잡한 문법의 코딩은 잘하는데요, 실제 레거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SQL 문법을 생성하는 것은 아직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왼쪽이 웹 프론트 화면을 구축하기 위한 태스크고, 오른쪽이 실제 레거시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 SQL 문법을 생성한 태스크입니다. 결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즘 모델들이 입력 길이가 길어지고 있어요. 또 입력 길이가 길어져도 성능이 안정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 봤을 때 그 입력 길이의 절반에 준수하는 입력을 넣었을 때도 지시사항이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업에서는 당장 이 최신 모델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저희 연구소는 현장에서의 잘 동작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분석을 했고, 세 가지 어프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어프로치는 사후학습입니다. 네, 사후학습은 딥시크 아론이 먼저 실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우수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입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학회도 분위기가 많이 변했습니다. 2023년에 프리트레인 모델 대비 현재 포스트 트레이닝의 논문수, 연구수가 급증했습니다. 네, 시장의 변화도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제가 모델을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어요. 지금 보시는 큰 원들이 사전학습 모델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시는 작은 원들이 사후학습 모델 출시일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AI 기업들도 사전학습을 매번 내는 게 아니라 사후학습을 통해서 그 차별성을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후학습에 대한 어프로치를 가져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이 단일 모델, 사후학습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 어프로치인 멀티 모델, 여러 모델을 협업해서 상호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각각 다른 파라미터를 가진 다양한 모델들에 대한 성능 지표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단순 QA는 4B 모델, 작은 모델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또 다양한 모델이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각자 다른 우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모델보다는 여러 모델로 협업해서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멀티 모델 어프로치를 저희는 가져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모델로 품질을 높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통제와 설명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트룩스는 이 시스템, 이 설명 가능한 시스템을 보정하기 위해서 뉴로 심볼릭 인공지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이 명확하게 설명 가능한 에이전틱 AI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현재 에이전틱 AI에 대한 그 현재 트렌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기반한 시스템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수집, 실행, 또 검증, 제시도, 이 하네스 루프 제약을 통해서 에이전트를 안정적으로 동작시키고 고품질로 동작시킬 수 있게 만듭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통한 이 수행 업무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수행 업무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약이 중요한데요. 이 제약을 솔트룩스는 어떻게 구현을 하게 될까요? 바로 저희는 온톨로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XAI의 마지막 퍼즐, 뉴로 심볼릭 에이전트 AI입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는 단편적인 의료 도메인에 대한 예시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온톨로지에 기반한 트리플을 추출하고요. 이 트리플을 기반해서 추론하고 검증합니다. 이 온톨로지는 스키마라고 하는 제약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솔트룩스는 이 제약, 온톨로지라고 하는 제약을 통해서 뉴로 심볼릭 에이전틱 AI 시스템을 만들고 설명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앞서 사후학습, 또 멀티모델, 그리고 뉴로 심볼릭 에이전틱 AI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의 어프로치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어프로치 기반으로 루시아포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번 컨퍼런스의 핵심 키워드가 에이전트와 또 온톨로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루시아포는 이 쏟아져 나오는 에이전트 세상에서 특히 현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에이전트과 온톨로지에 관해 충분히 강화하고 역량을 가졌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루시아의 히스토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루시아는 2022년도부터 여러 세대에 걸쳐서 현재까지 진화해하고 있습니다. 진화해 왔습니다. 특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저희는 버티컬 도메인에 특화해 왔고요. 또 포스트 트레이닝 초점에 맞춰서 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루시아4는 산업 지식을 넘어서 에이전틱 AI 체계에서 더 잘 동작하기 위한 온톨로지와 관련된 역량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메인, 버티컬 도메인 특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했냐? 네, 단연간 40개 이상의 파트너 기업과 협업을 진행했고요. 그로 인해서 12개 산업 도메인을 관통하는 비공개 학습 데이터를 포함한 약 200만 건의 독자적인 SFT 데이터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법률, 또 의료, 금융, 보험 등에서 실제 사업 수행을 통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버티컬 도메인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포스트 트레이닝을 통해 모델을 최적화해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사업 수행은 폐쇄망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폐쇄망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고객사의 데이터를 당장에 반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문제나 해결 이슈를 단연간 축적해온 경험과 지식으로 또 LLM을 활용하는 역량을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셋 구축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루시아 시리즈와 또 휴먼 인 더 루프를 통해서 자체 모델 기반 한국어 특화 데이터 구축 프레임워크와 또 문서를 기반으로 한
인베딩 모델을 활용해서 저희가 하드 네거티브 한 데이터 구축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포스트 트레이닝 통해서 모델을 최적화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적화한 루시아4의 모델은 이렇습니다. 제가 에이전트와 온톨로지 능력을 위주로 검증을 해보았고요. 총 4가지 태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시를 정확히 따르는 능력, 또 추론하는 능력, 그다음에 에이전트 환경에서 도구를 잘 다루는 능력, 그리고 레거시 시스템을 잘 조회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조회를 하고 질의를 만든 능력까지 이 4가지를 검증해 보았습니다. 특히 제가 에이전트 능력과 또 쿼리 제너레이션 관련된 능력을 좀 고도화해 보고 특화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레거시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는 여기 쿼리 제너레이션 이 태스크에 초점을 많이 맞췄고 타 모델 대비 10점 이상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또 레거시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모델을 정성적으로도 한번 평가를 해봤어요. 지금 보시는 스파QL이라고 하는 것은 온톨로지 지식을 조회하는 문법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생성 능력이 뉴러 심볼릭 에이전트 AI 구축에 필수적이어서 저희가 비교 모델을 가지고 정성적으로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왼쪽은 최근에 나온 젠마4 31B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현재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신 GPT-120B 모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루시아4가 사용자 지리를 이해하고 스키마 정보를 잘 이해해서 논리를 잘 구현하고 결과를 내었습니다. 앞서 또 멀티 모델에 대한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루시아가 여러 세대에 걸치면서 또 다양한 후보 모델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아4는 LLM뿐만 아니라 라우터 모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빠른 속도와 또 정확하게 라우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실험을 거쳐서 지금 현재 최적화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빠른 속도와 정확하게 모델 라우팅뿐만 아니라 또 현장에서 구현하신 에이전트도 라우팅할 수 있도록 지금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LLM 관점은 여기까지고요. 현재 문서에서 에이전트 생성까지 이 모든 것을 잇는 것은 LLM이 시작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이 앞쪽에서 보신 것처럼 솔트룩스는 여러분들이 챗GPT를 알기 전인 4년 전부터 LLM에 관련된 걸 독자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포기 안 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벌써 버전 4까지 왔고요. 그리고 아마 버전 5, 6까지 지속적으로 갈 겁니다. 앞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명 진화의 끝판왕은 무엇이냐? 세고 좋은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겠죠. 결국은 살아남는 존재가 생존력에 있어서 끝까지 그 종을 유지하게 될 테니까요. 솔트룩스의 핵심 가치 1번은 올곧게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길이면 끝까지 가볼 것이고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만들어진 루시아4, 다시에서 31빌리언도 있고 120빌리언도 있고 그거보다 더 큰 것도 있지만 생성한 걸 넘어서 생각하고 그리고 온톨로지와 함께 결합을 해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LLM이나 파운데이션 모델로 발전했다면 이것이 다루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참조하는 데이터의 80% 이상이 모두 다 비정형성입니다. 아래 한글로 돼 있고 워드로 돼 있고 그림으로 돼 있고 도면으로 돼 있는 것이죠. 이런 문서로 돼 있는 지식을 어떻게 AI가 이해하고 의사결정 내린 데 활용할 수 있을지, 결국은 AI 에이전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다큐멘트 AI에 대한 이야기를 동영 파트장이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트룩스 다큐멘트 AI 파트를 맡고 있는 김동영이라고 합니다. 앞서 김성태 리더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LLM이 최신 LLM 트렌드가 정말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솔트룩스에서도 루시아 4 LLM 모델이 정말 높은 성능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 LLM 성능 향상이 된다고 이제 저희 고객 서비스에 있는 레그 정확도도 같이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그는 이미 수년간 발전을 해오면서 이제 문서에 있는 텍스트는 상당히 정확하게 추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LLM 역시 크게 발전을 하면서 추출된 문장에서 오타가 있더라도 LLM이 주변 문맥과 텍스트 정보를 보고 답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에 발표된 논문 내용인데요. 단순 단어 오류보다 이제 구조 오류가 레그 답변 정확도를 크게 낮춘다는 내용입니다. 문자 하나를 세분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서가 가지고 있는 구조 정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조가 망가지면은 LLM이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 품질 또한 크게 떨어집니다. 레그에서는 구조가 보존된 파싱 결과가 정확한 검색과 결과로 이어진다면 에이전트 시대에서는 업무 자동화의 시작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앞서 경일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800개의 에이전트 시대가 온다면 AI 에이전트들이 저희들의 업무를 대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AI 에이전트가 처리할 업무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의 비중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업무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처럼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데이터의 약 20%만 정형 데이터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에이전트 자동화의 시작점은 비정형 문서를 AI가 잘 활용할 수 있는 AI 레디 데이터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희 다큐먼트 스튜디오가 이 시작점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제품센터에서 개발한 다큐먼트 스튜디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먼트 스튜디오의 주요 기능들입니다. 첫 번째로 문서 분류 기능입니다.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문서의 시각 구조 정보들을 파악하여 문서를 분류합니다. 사전에 분류한 클래스로 문서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서 파싱 기능입니다. 문서를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의미까지 이해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세 가지 형태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HITL 기능입니다. 오타 수정은 물론 표획, 격자 구조까지 직접 편집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I 기능입니다. 문서에서 주요 데이터 필드를 자동으로 수출하고 추출하고 식별합니다. 화면을 통해 추출한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큐먼트 스튜디오에 대한 필요성은 특정 산업 분야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의 문서를 자동으로 구조화하고 분석하여 기업인들이 저희들의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산업에서 문서 파싱이 왜 어려울까요? 저희 제품센터에서는 실제 사업을 수행하면서 4가지 핵심 챌린지를 도출해냈습니다. 먼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맥 단절로 인한 맥락 해석 난제입니다. 페이지 분리로 인해 이전 이후 문맥 연결 유지가 어렵고 연속된 조항 및 참조 항목 간 의미 연결이 약화됩니다. 이로 인해 전체 문서 의미 추론이 불안정해집니다. 두 번째 도전 과제는 중첩표 병합셀이 만드는 구조 해석 난제입니다. 중첩표 병합셀 구조로 인해 헬과 열 관계 복원이 어렵고 셀 간 대응 관계 연결이 어긋납니다.
또한 명확하지 않은 경계 구분으로 인해 표 구조 복원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 도전 과제는 문서 계층 구조와 읽기 순서 해석 난제입니다. 깊은 계층 단계로 인해 문서 구조 및 의미 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또 항목 간 종속 및 포함 관계를 안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도전 과제는 전문 용어와 업무 맥락이 결합된 산업문서 이해 난제입니다. 도메인별로 전문 용어와 약어의 의미 해석이 어렵습니다. 또 도표 간 연관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스캔 품질 및 문서 훼손으로 인해 구조 인식이 어렵습니다.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는 현장에서 문서 파싱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다큐멘트 스튜디오에서는 이 네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가지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읽기 순서를 오차 없이 인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식 구조까지 완벽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서 전체를 연속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문서의 심층적인 의미까지 추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제 지금 다큐멘트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제품에서 다단 구조로 다양한 레이아웃이 포함된 문서를 타사 좀 품질을 비교해서 샘플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다단으로 레이아웃으로 구조된 문서입니다. 다른 단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게 타사의 출력 결과이고, 오른쪽이 다큐멘트 스튜디오의 출력 결과입니다. 왼쪽의 경우 27조 항 아래에 우측 레이어에 있는 표를 인식한 텍스트가 같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각 레이어에 맞게끔 순차적으로 출력을 하였습니다. 스캔본 샘플입니다. 타사 제품의 같은 경우 그 표 구조가 붕괴되고 표가 깨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잘 출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복 테이블 샘플입니다. 위쪽의 타사는 표 복원 과정에서 실패를 하여 구조가 깨진 상태로 출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첩 표가 있는 지점에서 계층 구조가 무너져서 구조가 망가진 텍스트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큐멘트 스튜디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첩표 또한 잘 파싱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수년간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버티컬 문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네스 기반의 학습 데이터 구축 파이프라인을 통해 루시아 VLM 모델에 문서를 입력한 파싱 결과를 저지먼트 모델이 저스코링 방식으로 평가하고 기준치 이상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편입시킵니다. 기준치 미달된 데이터는 케이스 분석과 프롬프트를 최적화하여 재분류 과정을 거칩니다. 재분류 과정을 마치고 일부는 학습 데이터로 편입되고 나머지 일부는 HRTL 검수를 완료 후 루시아 학습 데이터로 포함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축한 저희 학습 데이터는 루시아4 VLM 모델 학습에 활용됩니다. 다음은 저희 다큐멘트 스튜디오에 포함된 루시아4 VLM 모델의 성능 지표입니다. 평가 데이터는 저희가 문서를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 평가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루시아4 VLM 모델 성능 지표를 보시면 동급 모델 대비 파싱과 문서 이해 그리고 레이아웃 이해 영역에서 품질이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루시아3 VLM보다 이전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모두 다 월등히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큐멘트 스튜디오 앞으로도 잘 열심히 할 테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긴장이 됐나 봐요, 그렇죠? 네. 얘기를 좀 더 재밌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세훈님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바로 에이전트를 여러분이 노코드로 만들 수 있는 도구에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에이전트를 만들어 달라고 말로 요구만 하면 AI 에이전트가 그 목적에 맞게 생성이 되고 여러 에이전트를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그 비전 800억 개 이상의 에이전트 만들고 우리 삶에서 언제나 편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훈님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에이전트 스튜디오 제품 오너 최세윤입니다. 앞에서 에이전트 폭증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에이전트 폭증의 배경에는 에이전트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에이전트 빌더가 있습니다. 이미 빅테크 기업인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데서는 이미 에이전트 빌더를 서비스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에이전트 빌더가 없이 실제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은 어려울까요? 저희는 그런 것을 몇 가지 이유를 적어봤는데요. 일단 에이전트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목적별로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운영에서 그런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이전트를 매번 개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목적별로 에이전트를 만들다 보니 새로운 목적이 생길 때마다 에이전트를 개발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에이전트별 처리하는 용도가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 다양한 내외부 시스템을 에이전트별 다르게 연동해야 되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에이전트 빌더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빌더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있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빌더는 기본적으로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에이전트를 관리할 수 있어서 여러 에이전트가 있어도 사용자들이 에이전트를 쉽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적 쉬운 에이전트 제작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이 일일이 에이전트가 생길 때마다 매번 코드를 작성하여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이 아닌 노코드 기반으로 쉽게 에이전트를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는 MCP, API 등 표준 규격을 쉽게 등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위같이 다양한 내외부 시스템을 연동하는 에이전트가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MCP나 API를 매번 코드에 삽입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등록을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API나 MCP를 가져다 쓸 수 있는 형태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저희 솔트룩스에서도 에이전트 빌더를 제작했습니다. 그것이 에이전트 스튜디오인데요. 지금부터 저희 에이전트 스튜디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에이전트 스튜디오는 두 가지 에이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싱글 에이전트와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싱글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사용자 도구와 지침을 설정하면 에이전트가 스스로 판단해 작동하는 에이전트입니다. 만약 에이전트가 코드 실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CLI 툴을 자동으로 선택하여 CLI 기반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해당 CLI에서 코드까지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에이전트가 제공된 환경에서 스스로 선택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결과를 줄 수 있는 것이 싱글 에이전트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라는 에이전트를 제공합니다. 해당 에이전트는 노코드 기반으로 흐름을 설계하는 에이전트입니다. 필요한 노드들을 실제로 설계를 하고 연결하여 흐름을 설계합니다. 테스트 기능을 통해 해당 에이전트를 테스트할 수가 있으며 실행 현황은 UI상으로 표시가 됩니다. 실행이 완료되면 결과 탭을 이용하여 에이전트 실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트레이싱을 통해 어느 노드에서 잘못이 되었는지 추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다음은 저희 에이전트 스튜디오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에이전트 스튜디오는 연결되는 시스템과 협업하는 에이전트가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이 있습니다.
저희 에이전트 스튜디오는 하나의 에이전트가 모든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에이전트가 역할을 나눠서 협업하며 에이전트가 업무를 완수합니다. 싱글 에이전트와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를 앞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싱글 에이전트와 워크플로우 에이전트가 서로 같은 뎁스에서 협력이 가능하며 심지어 워크플로우 에이전트 내부에 싱글 에이전트와 워크플로우 에이전트가 노드 형식으로 호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저희 에코시스템입니다. 에이전트 스튜디오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다양한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야 합니다. 고객사 내부 API, 외부 API 이러한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 에이전트 스튜디오에서는 API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과 MCP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스템 연동도 중요하지만 저희 솔트룩스 제품 내부의 연결성도 중요합니다. 저희 솔트룩스의 에이전트 스튜디오는 솔트룩스의 다른 제품군과 연동이 용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에이전트에서 다양한 솔트룩스 제품의 기능을 호출하여 솔트룩스의 제품 간 시너지를 최대화합니다. 또한 저희 솔트룩스 제품을 에이전트 스튜디오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 에이전트 템플릿을 제공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떤 에이전트까지 에이전트 스튜디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희는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까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 예시로 저희는 보험금 심사 에이전트를 예시로 들고자 합니다. 모두 보험금 청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해당 에이전트는 저희가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청구된 서류를 분석하고 지급 금액을 산정 후 사용자에게 전달할 지급 안내문을 작성하는 에이전트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해당 에이전트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청구할 때 올린 문서를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도큐멘트 스튜디오라는 제품을 이용하는 에이전트로 해당 문서를 파싱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구자의 계약 정보를 알아야 저희가 어떤 계약을 통해로 돈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내부 기관계랑 연결되는 계약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자동 심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파악한 계약 정보와 문서 정보를 토대로 해당 계약이 유효한지 파악을 하고 해당 보증 범위를 파악합니다. 이렇게 파악된 정보를 토대로 지급 금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지급 금액을 산정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할 지급 안내문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악된 지급 금액 결정을 토대로 보험 지급 안내문 작성 에이전트를 호출하여 보험 지급 안내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에이전트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조금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에이전트는 저는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 저희 에이전트 스튜디오는 에이전트를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3가지 지원합니다. 첫 번째는 스케줄 트리거로 주기적으로 에이전트가 실행돼야 될 때 실행시켜주는 트리거입니다. 두 번째는 웹훅 트리거로 요청 사항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에이전트를 실행하기 위한 트리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만들어진 에이전트 자체를 RESTful API로 호출하기 위해서 RESTful API로 추출하는 RESTful API까지 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보험 심사 에이전트를 RESTful API로 추출하여 화면에 연동하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에이전트를 배포하게 되면 해당 배포 버전에 맞는 엔드포인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해당 엔드포인트를 화면에 연결하여 사용자가 에이전트에게 입력될 정보를 화면에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입력된 정보를 처리 시작 버튼을 눌러서 에이전트에게 전달하고 에이전트는 실행되는 노드 단위로 화면에게 결과를 전달합니다.
처리가 완료되게 되면 결과를 하나씩 확인할 수 있고 보험 지급 안내문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에이전트에서 나오게 되는 최종 결과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에이전트 스튜디오는 단수 반복 업무부터 복잡한 프로세스까지 만들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에이전트 스튜디오입니다. 저희 에이전트 스튜디오도 계속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에이전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이네요. 그 솔트룩스의 AR 랩스하고 제품센터에서 준비한 마지막은 온톨로지 파운드리입니다. 제가 앞쪽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사결정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설명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하고 의미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솔트룩스가 여태까지 20년간 동안에 연구해왔던 기술 위에 자체 LLM은 루시아를 결합한 새로운 제품인 온톨로지 파운드리라는 제품이 출시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종현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랩스 온톨로지 파트의 고종현입니다. 앞서 저희 팀장, 파트장 분들께서 올해 솔트룩스에서 출시한 제품들, 서비스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많이 떨리긴 했지만, 네. 그래서 근데 저희가 각각 연구소 안에서 서로 다른 연구를 하고 또 서로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공통된 목적이 있어요. 바로 에이전트를 우리의 고객들이 그리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에이전트를 현업에서 실제로 잘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단일 프로세스 아니면 한 가지 성능이 잘 나오는 어떤 LLM 모델 아니면 AI를 만든다를 넘어서 실제 사용자들이 에이전트를 설계하고 배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의 온톨로지 파운드리입니다. 그러면 왜 솔트룩스 파운드리나 그냥 파운드리가 아닌 온톨로지 파운드리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앞에서 경일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결국 정보들끼리의 관계를 잘 구축을 하는 것인데 이게 잘만 되면 너무 좋은데 기존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맨파워와 공수가 너무 많이 들어간 탓에 실제 현업에서 아니면은 뭐 현장에서 잘 쓰이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LLM이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인간이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뭐 전문적으로 스키마 설계라든지 온톨로지 구축 과정을 LLM이 많이 도움을 받아서 반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LLM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할루시네이션이나 설명 가능성의 부재의 문제들을 온톨로지가 정확히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톨로지를 안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온톨로지 파운드리를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총 5개의 레이어로 저희 온톨로지 파운드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레거시 시스템인데요. 사용자들은 원래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별도의 가공 없이 파운드리에 바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데이터를 모델이나 온톨로지 시스템에서 활용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 전에 데이터 페더레이션 레이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레이어를 제로 트러스트 레이어라고도 부르는데요. 시큐어드 MCP를 통해 각각의 데이터들의 접근 권한을 설정해주고 접근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특정 데이터를 모델에 그리고 온톨로지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접근 권한을 가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모델 레이어로 오게 되죠. 저희는 단순히 LLM 모델뿐만 아니라 LLM 모델과 온톨로지 모델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사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하고 모델을 다 사용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앞서서 모두 설명드렸던 에이레그, 에이전트 스튜디오, 다큐먼트 스튜디오 그리고 온톨로지 적재까지 해주는 놀리지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사용자들은 결국 워크벤치 UI에서 간편하게 노코딩으로 직접 원하는 에이전트를 설계하고 배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베타 시스템 화면을 통해서 조금 더 어떤 특장점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 커넥터 부분인데 단순히 로컬 파일 말고도 API라든지 RDB 그리고 클라우드 파일들을 그대로 연동을 시킬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로 트러스트 레이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데이터를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미리 모두 다 설정을 해둠으로써 접근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특정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업 내에서 시스템을 만들거나 할 때 거버넌스나 보안 측을 이 레이어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온톨로지 스키마 반자동 생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온톨로지를 위해서 특화된 LLM 루시아 4를 사용해서 온톨로지 스키마를 반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저희가 같이 LLM 시스템에 도메인별로 전문 지식을 함께 넣어주고, 또 사용자가 미리 정한 CQ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문서들이 필요하다면은 사용자들이 직접 넣어줌으로써 이 모든 게 LLM 시스템과 함께 온톨로지 스키마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도 결합을 해서 하나의 스키마로 구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에 대한 스키마뿐만 아니라 여러 데이터들 안에 있는 정보들끼리의 관계도 한 개의 스키마로 구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스키마를 구축하고 나면은 그 품질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셋 안에 있는 정보들끼리의 관계 외에도 사용자만이 알고 있는 또 정보들끼리의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중복 클래스나 프로퍼티들의 값을 바꿔야 한다면 사용자가 휴먼 인 더 루프 과정을 통해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스키마가 생성이 되었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그 스키마에 매핑을 해서 온톨로지화 할지까지 정해주고 나면 드디어 온톨로지화 할 수 있는 준비가 모두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톨로지화를 한다 하면은 저희가 트리플 구조라고 하죠. RDF 트리플 구조를 추출하고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기종 분산 데이터를 다 통합을 해서 온톨로지화를 하기 때문에 지식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자동적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온톨로지화 할지 또 수동으로 휴먼 인 더 루프 과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데이터를 등록하는 것부터 온톨로지화하는 온톨로지 적재까지의 과정을 확인해 봤는데, 실제 온톨로지화된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논리지 그라운딩을 할지, 또 실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질문을 하는 시연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진행한 제조 물류 쪽 관련 DB를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어떤 지연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해줘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우측에서 보시면 가장 처음에 하는 게 질의 분석을 한 뒤에 이 데이터 소스를 활용해서 만든 온톨로지를 정말 너가 그 답변에 사용할 수 있느냐 하고 접근 권한 확인을 먼저 합니다. 그 뒤에 접근 권한이 확인이 되면 데이터 소스를 활용해서 스키마 자동 생성, 트리플 조회 이후 정확히 어떤 트리플을 사용하는지도 우측 하단에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트리플들을 결과로 LLM이 최종적으로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저희 넷의 발표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소개한 이 기술과 솔루션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에이전트 증폭 시대, 인간과 에이전트가 공존하는 시대에서 솔트룩스의 대비책을 구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4명 말고도 사실 연구소 안에서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이 대비책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비책, 이 솔루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사용하면서 많은 곳에서 또 혁신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솔트룩스의 젊은 연구자들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긴장됩니다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뭐 해왔는지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내년에는 더 멋있는 모습으로 한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죠.